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야당 정치인들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수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통념을 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지금 김정은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다라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통념을 깨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돼지의 진짜 속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통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은 북한과 같은 편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거의 반려동물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적인 국민의힘과는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일 것이다. 즉 북한 민주당 한편, 국민의힘 한편,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념이 현실에서도 과연 그대로 적용이 될까 하면 그거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려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을 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겠습니까? 어디에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야, 안보는 보수 우파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무력 도발을 하고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당연히 보수 우파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은 보수 우파에 유리한 행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이것도 통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웃기죠. 이상하다.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시기가 대선이 이제 곧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거는 북한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념을 깨는 영상을 만들면서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친구의 논리, 어떤 우리들이는 친구, 야 친구의 적이니까 적의 적은 친구, 혹은 친구의 적은 적, 이런 단순한 초등학생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상을 찍어보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정은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북한은 어느 정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북중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다, 그런 거는 결코 없습니다. 북중 관계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사기꾼 둘이 동업하고 있다, 그냥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빨간색이라고 해서 자석의 N극이 둘 다 빨간색이죠. 하지만 둘은 서로 밀어냅니다. 북한과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 둘이 동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중 관계입니다. 조육항 북의 기밀 누설, 김정일 친중파 제거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정일이 친중파 제거의 빌미를 준 겁니다. 중, 김정남을 북한 후계자로 지원했으나 저우육항 탓에 탈로가 되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친중 김정남을 죽였습니다. 밑에는 뭐라 나옵니까? 중국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지도부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탓에 북한 내의 친중파가 제거되면 물론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북한 김정은은 친중파를 제거하면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일성 부자의 유훈, 즉 김일성과 김정일은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을 믿지마,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김정은도 권력을 잡은 지난 5년 동안 친중파를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친중파였던 이용호 전 총참모장을 비롯해 장성택을 죽였고 이원홍 등 여러 명의 어떤 국가 장성들을 숙청하고 현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최고 자리에 앉기 전부터 북한 내부에 친중파들을 솎아내는 과정, 친중파들을 제거하는 과정, 그 속에서 김정은이 최고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된 거고, 최고 자리에 앉아서도 어땠습니까? 아버지인 김정일, 할아버지의 김일성, 그 유언을 받아서 북한 내부의 친중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중국을 믿지 않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내부적으로 친중파 제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숙청을 하고 현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겁니다. 만약 정말로 북한이 중국을 못 잃는 일종의 친중파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김정은은 계속해서 기사 당시에 나오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 내부에서 친중파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사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짧게 말하자면 중화 사상은 쉽게 말해서 그냥 한반도에 있는 북한이고 한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역사부터 해서 그 모든 땅, 모든 것들은 중국의 것이야, 원래 한반도는 중국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자기네들 속국점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을 자기네들 속국점으로 여기고, 심지어 대만조차도 한국을 라이벌쯤으로 여기면서, 야, 저 한국 옛날에는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지금 많이 컸네, 다시 뛰어넘어서 한국을 먹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만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화 사상인데, 어떻게 북한이 중국의 일종의 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시진핑의 되려고, 김정은이 중국의 되려고 지금 체제 유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야, 한국은 친일파 제거 못했지. 뭐 일단 역사적인 그런 걸 떠나서 북한의 관점에서, 야, 한국은 친일파 제거 못했지만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 북한이 중국의 개가 되려고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즉, 북중 관계는 그저 사기꾼 둘이서 동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잠시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언제 칠지 눈치를 보면서 동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념을 깨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념을 깨야 하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민주당은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적, 따라서 북한과 국민의힘은 적,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또 단순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런 관계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탄핵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탄핵을 기점으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면서, 발톱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도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중국에게 끝없이 조공을 하고 친중적인 국가가 되고, 드디어는 그것을 넘어서 진정 중국의 속국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중국, 남쪽에도 중국, 즉 두 개의 중국에 둘러싸이는 꼴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중국이 대한민국 땅, 한반도 땅이 전체를 먹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된다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중국에게 나라를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저쨌든 대한민국 땅에는 미군이 들어와 있어야 그래도 북한 본인들이 체제 유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미군이 정말로 한반도 땅에서 나가버린다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 야욕이 있는 중국은, 중화 사상으로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깔보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한국을 먹은 이후에는 당연히 북한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일본이 되겠죠. 어쨌든 저쨌든 이런 관계를 지금 북한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 상황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이 되어버린다면 정말로 중국에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한 잘 요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북한에는 인사를 받지 않지만 중국 인민들에게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고, 지금의 여러 여권 정치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한국 상황입니다. 한미통화수합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한 대사가 공석입니다. 한미동맹의 약화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상황은 바로 요건데, 미국에서 금리를 최소 4번은 인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미 인사이면서 친중 인사인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한미통화수합부가 종료되었습니다.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리가 인상하게 되고, 네 번째로 혹시나 재수없어서 원자재까지도 계속해서 급격하게 인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미 인사인 이재명에게 미국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통화수합화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에 있는 달러는 미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원자재까지도 인상하게 되면 그 달러의 유출 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가 아주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시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IMF 같은 외화 유출에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았을 때 지도자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을까요? 아니면 시진핑에게 가서 중국에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어떤 주권을 내주고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갈까요? 중국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의 지지율은 유지하되 대한민국의 경제를 중국에 그냥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상황이 지금처럼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은 2년에서 3년 뒤 머지않아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핑계로, 아니 국가가 망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중국과 연계를 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자본들이
한국에 급속도로 밀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적인 속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북한이 원한다고 했습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과거에도 여러 번 시행했던 방식으로 대한민국 대선에 간접적으로나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북한 김정은이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반중의식이 있고 위기의식이 있고 아니 우리가 북한을 많이 무시하는데 지금 오히려 북한에 있는 어떤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여당에 있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보다는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특히나 아니 그 북한 같은 국가가 미사일을 한 방 쏘려면 그 출혈이 굉장하거든요. 돈이 없어요. 미사일을 한 번 쏘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는 굉장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있고 바로 저는 그 계산을 한국이 친중화되면 북한들 본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이용해서 안보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과거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뭐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대충 6월 28일, 30일 이쯤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2주 뒤인 7월 12일에 시진핑이 무려 북한을 1박 2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해줬습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이 시진핑 좀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막 설설 기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한국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진핑 입장에서 한국 같은 속국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땠죠? 북한에는 갔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평화쇼를 벌이자 시진핑이 똥줄이 탔고 결국에는 시진핑이 북한까지 넘어간 모습입니다. 물론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2019년도 7월 10일자 기사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정은 시진핑에게 제재 해체보다는 체제 보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에 요구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지금 체제 보장이 중요하니까 이런 조치를 좀 취해봐. 아주 김정은이 시진핑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둘이 아주 다소곳하게 예쁘게 앉아있는데 하여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기지만 북한은 미국과 안보쇼를 하면서 중국의 안보를 흔들고 그렇게 시진핑을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식 외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썩어빠진 외교부에 있는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외교적으로 고단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 당 기관지, 사드 배치 한국과 하면 뭐 단교도 불사하겠다, 뭐 롯데를 없애자, 뭐 이렇게 당시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2017년도 2월 달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하자 중국이 아주 발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기 당시 2017년도 2월 달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북한이 미친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설치하자 중국이 한국의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북한이 미친듯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아니 사드가 뭡니까?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체계죠.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 설치를 도와주는 셈입니까? 아니면 사드를 설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당연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할수록 사드 설치에 대한 여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안보 여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해온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야당 정치인들보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총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14일자 뭐 태양절이라는 핑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총선 하루 전날에 북한이 바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 태양절을 앞두고 왜 발사합니까? 발사를 하려면 태양절에 발사를 해야지 태양절 하루 전날에 기념을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총선을 위해서 쏜 겁니다. 야, 민주당 찍으면 안 돼. 민주당 여러 명 찍지 마. 민주당 찍으면 니네들 중국한테 먹힌다니까. 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힘당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당시 뭐 미래통합당입니까? 뭐 하여간에 그 썩어빠진 우파 정당이라도 밀어주려고 총선 하루 전날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이용해서 시진핑을 요리하기도 하고 사드 설치를 하는 시점에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사드를 설치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총선 전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친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이러니하게 막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뭐 친북 인사다 이렇게 말할 바보들은 없겠죠. 뭐 하여간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북한이 해왔던 행동들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저는 이거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물론 함축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김정은이 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좋아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하죠. 북한 김정은과 대한민국은 당연히 적입니다. 적인데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되면서 진짜 중국에 먹히게 되면 북한 자기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이재명을 보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야, 저건 진짜 아닌데. 야, 저거 내가 봐도 아닌데. 야, 내가 이모부입니까? 고모입니까? 삼촌입니까? 하여간에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서 게 나지만, 야, 이재명은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김정은이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 비싼 미사일을 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군이 한반도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미군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한국을 먹을 수 있을까요? 북한은 명줄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먹히게 되고 그것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통념을 깨고 지금 북한 미사일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오늘 영상은 북한이 봐도 결론은 이겁니다. 김정은이 물론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윤석열을 지지한다고는 했지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북한이 봐도 이재명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찢어지는 거 조심하고 이재명 유의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